네, 이번 시간은 이제 BPS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제가 주식 방송을 제가 한번, 네, 제가 채널을 4개를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거의 없네. 그나마 저기 워터파이어 여기가 좀 있고, 130. 없어요. 아, 근데 주식 강의를 할 때 제가 왜 주식 통찰이라는 단어를 넣냐면, 주식을 제가 이해를 시키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통찰을 직접 하게끔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주식 통찰 강의를 한 겁니다. 저는 제 노하우와 경험, 제가 본 책, 제가 들은 이런 강의, 만난 사람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그냥 엑기스만, 로고스만 딱 뽑아내 가지고 최소한으로만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제가 주식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강의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진짜 그냥 폭발할 정도로 이게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고, 제가 왜 주식 통찰 강의를 했냐면, 여러분들 제가 제 입장에서 제가 이게 주식을 분석하는 이게 방법이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통찰할 수 있는 뭔가의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특히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게 더 뚜렷해요. 예전에 어떤 분들은 주식이나 뭘 투자할 때 그 회사에 가서 이게 몇 가지 한번 이거 재밌는 얘기를 한번 제가 해드릴까 해요. 예전에 어떤 고수 중에 어떤 고수가 있냐면,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할 때 여러 가지의 고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차트 분석이나 재무 분석, 회계 분석,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하죠. 이런 분석을 아예 않고 자기만의 분석을 하는 굉장히 개성이 굉장히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기도 한 분석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예전에 강의로 해서 한 적도 있고 책으로 해서 써서 그걸 소개한 적도 있고, 게 많아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러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런 숨은 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몇 가지 예를 들을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저기 그 경기를 예전에 우리가 잘 하면 그 리스틱 경기 분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좀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예전에, 요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성분들이 립스틱의 그 매출과 립스틱에 팔리는 것, 어떤 색깔이 잘 팔리느냐에 따라서 그때가 주식을 투자해야 할 시기인지, 주식을 그걸 빼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야 할 시기인지, 그거를 알아내는 그 지수를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게 한번 그게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이게 많이 나왔었어요. 왜냐면 립스틱을 이제 지금하고는 좀 안 맞아요. 왜냐면 지금은 생활 수준도 많이 올라갔고 이게 하는데, 그게 옛날에 8, 90년대에 그게 쓰이던 일종의 립스틱 그 경기 분석 지수라고 그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고요? 그러면 예전에 투자자분이 어떤 하냐면, 립스틱에 보면 립스틱 매장을 가는 거야.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그 립스틱 매장을 가가지고, 요즘 뭐 인터넷에서 다 구이지만 옛날 인터넷에 없었잖아. 그럼 매장에서 다 사요. 화장품 같은데 립스틱 파는 매장에 가가지고 어떤 립스틱이 많이 팔리는지, 그 립스틱이 매출액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색깔이 잘 팔리는지에 따라서 주식을 포트폴리오나 주식 투자하는 전략을 거기에 맞춰서 짜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예시예요. 이거 알만한 분은 다 아는 얘기예요. 예전에 알만한 분들은. 근데 이제 다 알아도, 아, 그런 게 있었지, 이제 이러지. 그걸 이제 잘 분석을 보는데, 왜냐면 옛날에 8, 90년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가게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중에 하나가, 어머니들이 화장품 값 중에서 립스틱 값을 먼저 줄여요.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립스틱
값을 줄여요. 우리 가게에서 소비되는 저거 중에서. 요즘은 그게 안 맞아요. 왜냐면 요즘은 원체 이제 저기 우리나라가 3만 불이 넘은 이게 잘 사는 나라였는데 옛날 8, 90년대는 안 그랬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가게에서 보통 이제 저기 옛날에는 가계부를 저기 그 주부들이 전업 주부들이 많이 썼잖아요. 예전에는 8, 90년대는 거의. 지금은 대부분 맞벌이지만 예전에는 맞벌이 부부가 거의 없었어요. 남자는 돈 벌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이게 딱 8, 90년대까지만 되고 이게 뚜렷하게 나눠졌었어요. 이제 IMF 이후로 이제 맞벌이 문화가 이제 생긴 거지. 그 당시에 그래서 주부들이 이게 쉽게 말하면 남편들의 돈벌이가 시원찮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뭐냐면 자기 본인의 그 리스틱 값을 먼저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편이 돈을 잘 벌고 할 때는 립스틱을 여러 가지 색깔을 다양하게 구입을 해요. 일종의 사치품이죠, 그 당시에는. 근데 남편이 돈을 못 벌잖아. 그러면 립스틱을 먼저 줄인대요. 그럼 어떻게 되냐? 립스틱에서 빨간색만 산대요. 다른 색깔의 립스틱을 안 사고 빨간색만 산대요. 그럼 경기가,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남편이 돈을 잘 번다는 거는 경기가 좋은 거고, 남편이 돈을 못 번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립스틱의 시장으로 이게 바로 이게 그게 증조 현상이에요. 그 일종의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는 안 맞아요. 이제 생활 패턴이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 옛날 8, 90년대는 그 증조 현상이 먼저 일어나요. 그럼 경기가 하락 시기가 이게 들어가는 그 저기 증조 현상이 뭐냐면 주부분들이, 여성분들이 립스틱 가격을 줄여요. 립스틱에 들어가는 가격을 줄이게 되면 되도록이면 빨간 립스틱의 당연히 매출도 줄어들고 빨간색이 더 많이 팔려요. 다른 색깔 비해서. 립스틱의 가격, 저기 팔리는 매출, 그 화장품의 립스틱 매출이 줄어들고 당연히 가게들의 매출들이 줄어들고, 근데 반대로 빨간색은 더 잘 팔려요. 립스틱이.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을 쓰면 일종의 돈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 근데 돈이 없으니까 줄여야 돼. 그리고 빨간색의 특징이 뭐냐면 립스틱의 빨간색의 특징이 싼 금액으로 최대한 이쁘게 보일 수 있는 색깔이 빨간색 립스틱 색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경기가 어려워지고 경기가 이게 어려워지고 이게 하락의 곡선에 진입하기 전에 항상 그 당시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주부분들이, 특히 주부분들, 여성분들이 립스틱 가격을 줄이게 되고 그 중에서 빨간색만 유난히 많이 팔리게 돼요. 그러면 그게 먼저 증조 현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하락 곡선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보통 주식을 이게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그럼 그거를 보고 립스틱이 이제 빨간색이 많이 팔리는구나, 이제 이걸 딱 간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식을 갖다가 다 이제 처분을 해요. 왜? 제일 경기가 민감한 게 주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금화를 해요. 그 뭐 부동산 사나요? 그거는 이제 개인 포트폴리오, 그 자산 포트폴리오마다 틀린데, 보통 일단 빨간색 립스틱이 유난히 많이 팔리면 경기가 하락의 그 증조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걸 그 립스틱 지수라고 그게 따로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립스틱 빨간색이 많이 유난히 팔리면 그다음부터는 주식을 처분을 하고 이제 현금화를 이제 하는 단계로 들어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값이 이제 이게 그다음부터는 이제 많이 곤두박질을 치게 돼요. 이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다른 것도 가르쳐 주세요. 안 돼요. 왜냐고요? 이게 제 노하우예요. 저도 지금 저도 주식, 예전에 말했지만 정보의 세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네, 정보의 세 가지의 특성은 첫 번째, 가치성. 두 번째, 희소성. 세 번째 뭐지? 하여튼 가치성, 희소성, 그리고 이게 신속성. 하여튼 그래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치성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고, 이 정보를 아는 사람이 많으면 돈을 못 벌어. 개나 거나 이 정보를 알면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벌떼같이 달라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 그러면 돈을 벌려면 그 정보를 나만 알면 이게 장땡이야. 나만 알면 돈을 벌어요. 그런 고수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어요.
아니, 저희한테 그런 노하우를 전수해 주세요. 근데 저도 이걸 어디까지 오픈을 해야 할지. 왜냐면 이게 저도 이걸 다 오픈을 해버리면 이 정보가 다 이게 어떤 이게 유튜브에다 올린다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게 다 제 방송이 다 나가면 쉽게 말하면 개나 거나 다 아는 기본 상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이제 상식이 돼버려. 그래서 저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나도 전업 투자자인데. 근데 제가 다 이걸 오픈을 해버리면, 아우, 투자 전략에 겁나게 커다란 이거 문제가 생겨요. 이미 제가 이거는 청기 누설을 겁나게 많이 해버렸어요, 이걸. 제가 상황에 따라 이걸 해야 한다고 판단도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예전에 8, 90년대, 이거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뭐 대단한 정보, 아니, 뭐 이런 게 있었어. 와, 뭐 이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도 엄청나게 한 3, 40년 전에 쓰던 지수고 한물 같고, 그리고 이게 요즘은 통하지도 않아요.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게 있고, 여러 가지 고수들의 전략이 있어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 거기 구두 닦기, 그 정보 수집도 있어요. 구두 닦기. 그건 또 뭐냐고, 이게. 이거 내가 오픈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부자 중에 보면 이게 회사 같은데 이런 거 분석을 할 때 이게 스파이처럼 그 회사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이게 고수들이 많아요. 그럼 예전에 구두 닦기 고수들이 있어요. 그럼 구두 닦기 고수 이야기 해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예전에 구두 닦기 고수 중에 어떤 고수들이 있었냐면, 구두 닦기를 이게 가장을 해. 이 양반이 예전에 이게 어디서 시초가 됐냐면, 명동에 있던 구두 닦기에서부터 이게 시초가 된 거예요. 아니, 혹시 그 워린 버핏의 그 구두 닦기가 사면 뭐 거시기 그거는 좀 틀려요. 이게 어떤 양반이 있었냐면, 명동에서 이제 시골에서 상경을 해가지고 이제 구두 닦기로 해가지고 이 양반이 자기만의 노하우로 해가지고 그 투자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소개가 돼서 드라마에도 나왔었어요, 몇 번. 이런 장면이. 어떤 큰 대기업이나 회사에 앞에 가면 구두 닦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다. 옛날 드라마에도 그 장면들이 나오고, 옛날 TV 프로그램에서도 이거 많이 소개됐었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러지. 이미 다 오픈이 돼서 관심이 없어서 그러지.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예전에 이게 다큐멘터리 비슷하게도 한번 나왔었는데, 이 양반이 이게 처음 만든 사람이 옛날 6.25 때 이제 이 양반이 그냥 전쟁 고아했어. 전쟁 고아했다 미군 여기서 이제 구두 닦기로 이제 전투화 같은 거 구두 닦기로 이제 하면서 이제 하루 먹고 하루 살던 양반인데, 이 양반이 이제 어느 날 이제 거기 또 부자 동네가 명동에 우리나라 부자들이 다 살고 있더라. 이제 이 소문을 듣고 구두통을 들고 이제 구두 닦기를 이제 그 사업장을 갔다가, 사업장이 아니고 구두통을 들고 명동으로 갑니다. 왜? 거기에 돈이 많이 있으면,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구두를 사고, 좋은 구두를 산 사람들은 구두를 많이 닦을 거야. 이제 그 생각으로 구두 닦기가 명동으로 갑니다. 명동 그 사채시장으로. 왜? 뭐 거기 가서 뭐 사채업자들 한 게 아니라 구두 닦기가 그게 거기서 나왔어, 이 양반한테. 6.25 때 전쟁 고아했어요, 이 양반이. 이게 구두 닦기 지수라고 해요. 이게 그쪽 명동시장이 이게 따로 있어요. 구두 닦기 지수라고. 이게 명동시장만에 있는 구두 닦기 지수가 있어요. 자, 그 구두 닦기 지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런 거를 통해서 구두 닦기도 이렇게 통찰을 하는데, 주식을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더 전문적인 직업과 지식이 있는데, 구두 닦기도 이렇게 자기 직업을 통해서 통찰을 하는데, 여러분은 더 뛰어난 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통찰을 못해요. 자, 구두 닦기가 어떻게 통찰을 하는지, 어느 회사에다 투자해서 이 양반이 대박을 내고 이렇게 거부가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양반이 왜 주식 통찰부서는 그래서 통찰력을 키워야 돼요. 주식 제가 뭐 종목 가르쳐주고 뭐 이거 숫자 이런 거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야 하는 저거고, 통찰 강의 한 예시를 통해서 명동에는 구두 닦기 지수라는 게 있어요. 주식을 이런 거 투자 분석하는 데 있어. 자, 구두 닦기 지수가 뭐 워린 버핏의 구두 닦기가 완전 틀립니다.
자, 명동시장에서 나온 이게 구대. 옛날에 6.25 때 이 양반이 전쟁 고아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군 앞에서 구두 닦기로 하면서 초콜릿도 저기 저기 하면서 헤이 하면서 미군 제사하면 초콜릿 주세요 하면서 거지로 처음에 전쟁 고아니까 미군 앞에서 처음에는 거지로 하면서 초콜릿 주세요 하면서 미군들이 들어가면 이제 전쟁 고아니까 먹고는 살아니까 전쟁 고아다니까 그래서 뭐 이게 뭐라고 하지? 이게 기쁨이 초콜릿 하면서 이게 찌차 같은 거 지나가면 미군들 지나면서 기쁨이 초콜릿 하면 이게 초콜릿 던져주면 그거 받아먹고 초콜릿에 사탕 같은 거 받아먹으면 불쌍하니까 전쟁 거니까 미군들에게 그런 걸 줘. 그럼 그거 받아먹고 막 하면서 그렇게 먹던 양반이에요, 양반이. 6.25 때. 그럼 나이가 이제 그때 전쟁 고아가 이제 그때 이제 10대도 안 된던 나이였으니까 거의 해방 전후 정도에 태어났어요. 해방 후에 바로 한 40년생, 지금도 살아 계실 거예요, 아마. 거의 40년생 정도 되겠구나. 그때 이제 6.25 때 이제 미군 기지 앞에서 내가 나중에 미군 기지에서 얼마 그지처럼 초콜릿도 기쁨이 초콜릿 이렇게 하다가 이 양반이 이제 뭐를 발견하냐면 이제 이렇게 그지처럼 살 수는 없잖아. 전쟁 고아가 돼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도 이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10살도 안 된 이제 거기 뭐 유치원생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유치원 생 애가 이제 유치원도 못 들어 한 7살짜리 애예요. 그냥 7살짜리 애가 이것도 울컥하려고 하네. 7살짜리 애가 그 당시에 미군 이제 전쟁 고아가 돼가지고 미군 앞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 동량을 하면서 막 그지로 있다가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가지고 보니까 미군들이 보니까 이제 밖에 나와서니까 이런 구두 같은 걸 닦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이게 구두 닦으면서 이제 뭐 달러 센트 이제 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저 구두 옆에서 닦는 거 보니까 그지로 이제 7살짜리 이제 전쟁고가 그지애가 매일마다 이제 미군 쓰레기통 지지고 막 거기 매일마다 미군 찝차 지나가면 기쁨이 쪼까 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7살짜리 애가 여기서 한번 끄고 갈까요? 뭐 여기서 통찰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리스틱이나 이런 이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리스틱 지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래 PR 강의는 엉뚱한 데로 샜네. 엉뚱한 데로 샜는 김에 한번 또 엉뚱한 데로 세서 나가겠습니다. 네.